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 요약입니다. 평생 내신 국민연금이요 생계급여보다 적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이 평생 보험료를 납부하며 준비한 국민연금보다요 생계급여가 더 많아졌다는 최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노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11월 24일 여러 언론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국민연금 평균과 1인 가구 생계급여를 비교한 건데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평균이 67만 9천원이고요. 1인 가구 생계급여가 76만 5천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8만 5천원이 더 많습니다. 네, 2026년이 되면요 1월 달에는 국민연금 평균이 약 70만원 이상 되고요. 1인 가구 생계급여는 82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12만원으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평생 납부한 분보다요 이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요 이 국민연금을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많은 시니어분들의 실망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났나요? 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이 시니어 세대 대부분이요. 연금제도 시작 시기가 늦어가지고요. 이 참여기간이 짧았어요. 특히 여성 어르신의 경우는 경력 단절로 가입기간 10년 이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국민연금 인상률이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2% 내외 인상됐는데요. 반면에 생계급여는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따라가면서 최근에는 3%에서 7%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생계급여는요. 기본 생계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 물가 상승과 고령자의 빈곤이 증가해 가지고요. 이 정부가 생계급여 기준을 꾸준히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보다 생계급여가 더 빨리 올라간 게 되고요. 네, 네 번째 이유로는요. 이 국민연금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 가입기간이 짧거나 또는 소득이 낮았던 세대는 나중에 받을 때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잘못된 제도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연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란 아니고요. 이 현재의 시니어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요. 이 국민연금은 시행시기가 늦었어요. 이때 가입 강제성도 약해가지고 이 가입 기간이 짧은 분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임금 수준 자체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 물가는 빠르게 상승했지만 연금 인상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지금의 시니어 세대가 가장 적게 받고 가장 힘든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국민연금이 더 높아지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국민연금과 복지 혜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5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조합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더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소득이나 주거용 재산 기준이 생각보다 완화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은 근로 무능력자라 그래서 이 재산범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갖고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장기 요양보험 등급 여부도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우시면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 장기 요양 도움을 받으면서 현금 지출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이 지자체 노인복지 사업을 하기라는 건데요. 난방비나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 지역마다 시니어 복지가 크게 다르니까 꼭 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정부24나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예상연금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내가 현재까지 가입한 거와 또 추가로 가입기간을 더할 경우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아니 그러면 국민연금 내지 말 걸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요. 이 평생 지급되는 안정적인 소득이에요. 그리고 기초연금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는 계속 개편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연금은요. 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납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복지들은 뭐가 있나요? 하는 건데요. 네, 기초연금도 있고요. 주거급여도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 장기요양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복지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내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는데요. 요거는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복지로 온라인 있거든요. 여기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평생 일하시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라는 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딸 방문요양이었습니다. 이 아들딸 방문요양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요. 앞으로도 계속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아래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